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이 말이 혹시 그 마음의 표현일까?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진심을 읽어보려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소통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박미영 상담사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표현보다는 여운이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진 여성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이 자주 하는 말들에 속듯 그 말이 전하려는 감정의 본질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질투로 드러나는 속마음. 한 여성이 말합니다. 그 여자랑은 왜 자꾸 연락해요? 그 말 뒤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당신이 소중하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젊은 시절처럼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보단 조심스레 던지는 말 한마디, 무심한 듯 건네는 질문 속에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53세 조모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한 달째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자주 연락하는 여사친 이야기를 꺼냈고 조 씨는 평소답지 않게 말수가 줄어들며 그분은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의 존재가 자신보다 더 가까이 느껴질까 걱정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불안이었죠.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애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조심스러움이 함께 깃들어 있어 질투조차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안에는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죠. 이런 감정은 사소한 장면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는다거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건넨다거나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처럼 애써 무심한 말로 감정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과거, 주변 사람들, 사소한 행동까지도 더 신경 쓰이게 되진 않으셨나요? 질투는 때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될 수 있다면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 한마디 속에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2. 집에 안 가려는 신호. 오늘은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제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이 더 자주 드러납니다. 특히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태도는 상대에 대한 애정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지 않으려는 듯 자꾸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속 새로운 주제를 꺼내며 시간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김 여사님은 최근 좋은 인연을 만나 주말이면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영화도 보고 카페도 들렀고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 시간이 꽤 늦었음에도 그녀는 근처에 야경 좋은 곳 없어요? 라며 또 다른 장소를 제안했죠. 이 남성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나와 함께 있고 싶은 거구나 하고요. 물론 이런 표현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가기 싫어요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보단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주위를 둘러보며 저기 뭐가 있나 하며 시간을 늦추는 식이죠. 그 방식은 소극적이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아쉬워 억지로라도 다음 약속을 잡거나 가는 길을 돌려 걷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눈빛과 머뭇거림, 그리고 시간을 붙잡는 몸짓이 그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합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행동은 더 분명해지고 그 속에서 진심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3. 섭섭했어요의 의미. 그날 연락 안 주셔서 사실 좀 섭섭했어요.
이 말 한마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중년 여성이 섭섭했어요라고 말할 때는 감정의 가장 바깥 부분만 조심스레 꺼내놓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감정을 포장해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의 최모 씨는 연락이 조금 뜸해진 남성에게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날 약속 취소한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조금 서운하긴 했죠. 그 말 뒤에는 단순한 상황보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맞나 하는 감정의 질문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섭섭하다는 말은 애정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관심 없고 기대도 없는 사람에게는 서운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을 택합니다. 섭섭하다는 말 속엔 날 좀 더 알아봐 주세요. 그날 나 기다렸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요. 처럼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성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 관계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섭섭했어요라는 말에 그저 무심히 넘긴 적은 없으셨나요? 중년의 연애는 작은 말 한마디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섭섭했어요는 사실 난 아직 당신이 좋아요라는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4.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예전에 누가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말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여성이 연애 중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단지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상대와 더 깊이 연결되길 바라는 내면의 개방이 시작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며 한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죠. 사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많이 아팠어요. 이 고백은 상처를 공유한다기보다 자신의 일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과거 이야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밝고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다면 이제는 서로의 역사와 상처를 이해하며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땐 그랬어요라는 문장 뒤에는 이제는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 아픔, 선택들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자신의 기준과 감정의 방향을 조심스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로 그녀는 안심하고 더 많은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마음이 흔들렸던 적, 상대방이 그걸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단단해졌던 기억 말입니다. 중년 여성의 과거 이야기 속에는 지금 당신에게 진심이에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들에 담긴 용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5. 당신의 말을 기억할 때 지난번에 말하신 거죠? 그 카페 좋아하신다고. 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중년 여성이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작은 말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지요. 경기도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즐겨 듣는 음악을 이야기하며 요즘은 재즈가 좋더라고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상대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처에 재즈 라이브 바가 있어요. 거기 어떠세요? 그 순간 이 씨는 마음이 찡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그렇게 기억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중년의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런 사소한 기억들에서 더 큰 감동이 생깁니다. 그땐 족발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전에 말한 그 영화 지금 개봉했더라고요. 이런 말들 속에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말을 기억할 때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의 분위기, 당신의 표정, 감정까지도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오랫동안 기억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예전 말을 기억하고 있어 깜짝 놀라거나 따뜻해졌던 순간은요? 사랑은 결국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년의 연애는 말을 건네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태도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6. 다음엔 같이라는 제안. 다음에 거기 갈 때 저랑 같이 가요. 이 말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분명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이 다음엔 같이 가요라고 말할 때는 그 순간만이 아닌 미래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연애 초기에 상대 여성과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경치 좋죠. 저 예전에 혼자 다녀왔어요. 그러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음엔 저랑 같이 가요. 혼자 다녀오기 아까운 곳이잖아요.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으로 상상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렇게 조심스럽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며 내 시간에 당신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 제안은 실현 여부보다도 당신을 내 삶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감정 표현의 한 형태인 셈이죠. 그 영화 다음에 개봉하면 같이 봐요. 저기 단풍 예쁘다던데 우리 가요. 이런 말들에는 상대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고 싶은 은근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삶에 초대된다는 느낌, 그리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 속에서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던 적 말이에요. 중년 여성은 미래에 대한 말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에 책임감을 느끼고 상대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엔 같이라는 말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 안엔 지금 이 감정이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조용하고 단단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7. 식사 취향을 묻는 말. 점심 드셨어요? 이 말 단순한 인사로 넘기지 마세요. 그 속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누군가에게 식사 여부를 묻거나 취향을 조심스레 확인할 때는 당신의 일상에 마음을 얹고 싶어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연애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용하지만 깊은 애정 표현이지요. 예를 들어 52세 직장인 윤 씨는 최근 소개받은 여성과 한 달 정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이 쌀쌀하네요.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드셨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 윤 씨는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끼니와 건강을 걱정해주는 감정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중년의 연애는 배려와 세심함에서 깊어집니다. 특히 무엇을 좋아하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혹시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같은 질문은 앞으로의 식사 자리, 함께할 시간들을 그려보는 작은 상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대는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일상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군가의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이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 적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이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요라는 숨겨진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중년 여성의 식사와 취향을 묻는 말에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건네는 신중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소한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새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8. 연애 안 믿어요라는 말. 요즘은 연애 같은 거 안 믿어요. 이 말은 정말 믿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중년 여성이 연애를 안 믿는다고 말할 때는 진짜로 감정이 다 식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움과 상처, 그리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둔 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요즘은 사람 믿기 어렵죠. 연애는 이제 안 하려 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로 마음이 없는 줄 알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난 뒤 그 말이 사실은 쉽게 상처받기 싫다는 방어적인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하죠.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가볍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시 아프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역설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좀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뒤에 작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가가고 싶은데 혹시 또 다칠까봐.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튕기듯 말했던 순간 말입니다. 연애 안 믿어요라는 말은 종종 당신은 예외일 수도 있어요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심을 읽어내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9. 남자의 현명한 대응. 그 말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중년 여성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여성이 보이는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신뢰와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섬세한 표현입니다. 이런 감정 앞에서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지요. 서울에 거주하는 54세 남성 박 씨는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에서 종종 여성의 말뜻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좀 민감해져요. 그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 말에 박 씨는 곧장 사과하기보단 그랬군요. 그런 줄 모르고 이야기했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답 하나에 이 사람과는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현명한 남성은 여성의 감정을 막고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해하고 그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대신 무슨 일 있었나요? 그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대신 그렇게 느꼈다면 내 표현이 부족했나 봐요. 이런 말들이 여성의 마음을 풀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여성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나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의 말보다 태도 하나에 마음이 열렸던 적 또는 사소한 말실수에 그렇게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느낀 순간 말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연속입니다. 말의 정답보다 마음을 향한 존중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보다 행동으로 더 깊이 전해집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밥 먹었어요? 섭섭했어요. 같은 말 뒤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 숨어 있었지요. 질투를 드러내는 방식도 과거를 나누는 태도도 모두 지금의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알아봐주는 사람, 그 말의 이면을 읽어주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습니다. 말보다 눈빛, 말보다 기다림,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그녀의 진심을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중년의 연애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2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